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오늘은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지주회사인 KB금융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KB금융은 2024년 1분기 홍콩 ELS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를 겪으며 곤혹을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ELS 사태에 대한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신한지주의 1위 자리를 내줬던 KB금융은 2분기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KB금융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분기균 등 배당을 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배당금을 상향시킨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784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총 3,136원의 배당금이 예상되었지만 7월 23일 발표된 2분기 배당금을 보면 791원으로 오히려 상향을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최근 금융주들의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KB금융은 나홀로 독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도 KB금융이 지금과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컨센서스를 통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KB금융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KB금융의 시가총액은 35조 원이고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신한지주는 28조 원으로 KB금융과 7조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의 52주 최고 주가는 9만 원이고 최저 주가는 47,300원입니다. 최고 주가 대비 2%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최저 주가 대비 87%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중 두 번째에 위치한 신한지주는 52주 최저주가 대비 70%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 KB금융이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지방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보이고 있는 JB금융지주도 52주 최저주가 대비 8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KB금융은 실적이나 주가 상승률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KB금융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은 2022년부터 CATL 비율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ATL 비율이 13%를 초과할 시 자본의 일부를 주주 환원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환원 정책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배당의 안정성 측면에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현금 배당은 유지하되 배당금의 점진적인 확대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환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2023년 KB금융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하여 37%의 주주 환원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KB금융의 최근 배당 내역을 보더라도 소폭이지만 점진적으로 상향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4년에도 분기 균등 배당을 통해 예상을 해보면 2023년 대비 소폭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을 보면 2022년까지는 상승하다가 2023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배당 성장에 비해 주가 상승이 더 높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들어와 KB금융은 지난 2월에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7월 23일에도 소각을 목적으로 462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KB금융은 압도적인 실적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기반으로 금융지주 중에서 기업 규모가 가장 크면서도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KB금융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3년 동안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한 모습이지만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대출 자산의 평잔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영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순간적으로 시장금리가 치솟으면서 순이자 마진이 하락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2023년 다시 실적이 반등한 원인으로는 순이자 마진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했고 시장 환경 개선에 따라 유가증권 및 파생 관련 손익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기업이 그렇듯 은행 부문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어서
높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KB금융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2023년 대비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순이익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10% 정도 증가했으나 홍콩 ELS 배상 관련 충당금을 8,615억 원을 쌓으면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15%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는 순이자 마진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이익이 1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부동산 PF 위축 여파로 수수료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유가증권 이익이 개선되며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 순이익을 보면 역시 국민은행이 압도적인 실적을 보였고 뒤를 이어 손해보험, 증권, 카드 순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본관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BIS 비율은 16.63%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주환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ET1 비율도 13.59%를 보이며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2분기 배당금을 1분기 배당금에 비해 상향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배당금 상향과 더불어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순이익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6년까지도 꾸준한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주주환원 정책과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에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KB금융의 평균 목표 주가는 10만 1,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14.3%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현금 배당을 늘리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하여 2024년 총 주주환원율이 40%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가 경쟁사들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1분기에 적립했던 ELS 관련 충당금 일부가 다시 실적으로 환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편안한 1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높은 실적과 주주환원 강화로 낮은 수준의 PBR이 개선되며 주가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KB금융은 홍콩 지수가 5,100선 수준에서 배상액을 회계 반영한 바 있는데 현재 홍콩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충당금이 환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순이자 마진 하락을 보인 바 있는데 최근 대출이 급격하게 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우려하여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있어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딱히 흠잡을 곳이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낮은 PBR로 주가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가 수익 비율이 7.21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3%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KB금융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